네,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제가 한때는 제가 군산에 아파트를 제가 꽤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몇 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들고 있어요. 네. 네, 혹시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이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책을 이제 3권 정도 썼고요. 지금 이제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 데이터 노우즈의 이제 대표이사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한 달에 이제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리치고, 부동산 앱이죠. 리치고를 하고 있어요. 혹시 안 까신 분 계시면 바로 앱스토어나 이런 거 통해서 까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제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유일무이한 부동산 전문가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제가 서울 이야기만 하지 않고, 대한민국 어디라도, 다 제가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은행이나 이런 건설사 이런 것들로부터 한 200억은 아니고 한 130억 정도 투자 지시 받았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리치고 앱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용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사나 시행사 등에서 전부 다 이제는 저희 리치고 시스템 활용해서 지금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이제 저를 아신 분들은 이제 김기원을 이제 하락원자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게, 저는 제가 이제 창업을, 회사를 이미 만들기 전부터 제가 리치고를 만들었고, 제가 만든 이유는 뭐냐? 제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제가 5천만 원 넘게 들여서 수없이 많은 부동산 강의를 제가 다 들어봤지만, 결국은 그냥 이제 입으로 열심히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의사결정은 저는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를 저는 연구를 해서 제가 부동산 제 투자도 하고, 그런 연구 결과를 제가 책에서도 이야기했었고, 제가 제 첫 번째 책에서 뭐라고 했냐, 보이시죠? 서울이나 대전, 전남, 요 세 군데는 빅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사람도 데이터를 쪼갤 수 있죠. 자, 성격 데이터, 능력 데이터, 체력 데이터, 인성 데이터, 외모 데이터. 이게 다 좋아요.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공할 수 있죠? 근데 성격도 엉망이고, 능력도 엉망이고, 체력도 엉망이고, 다 엉망이야. 그럼 그런 사람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공 못하죠?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연구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뭐예요? 서울하고 대전하고 전남은 2017년 말의 데이터를 보니까 성격, 능력, 체력 다 좋은 거야.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전망을 했었고, 요 밑에 이제 한 7군데 정도는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망을 했는데 다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데이터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는 향후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는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어떤 지역이든 전부 다 전망을 다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제가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서울 집값 상승 2년 더 간다. 그 얘기를 언제 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이때 했죠.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가 21년 말까지만 올라간다. 그 얘기를 제가 언제 했어요? 이때 했습니다. 2020년에 했어요. 정확했어요? 안 정확했어요? 완전 정확했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능력, 체력 이거를 다 데이터로 보니까 이런 게 가능했던 겁니다. 자, 제가 군산에 오늘 왜 왔을까요? 군산에 왜 왔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는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운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의사결정의 수준입니다. 내가 그 지역에 내가 집을 언제 살지 말지, 지금 군산 디오션 루체 이거 내가 그냥 받을지 말지, 이거를 뭐예요? 그냥 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한 뭐예요? 이런 정확한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있어야 그래야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습니다. 자, 운 빼고,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뭐, 운 타고났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제가 올해부터 제가 30년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2024년부터 30년 대운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거를 언제부터 기다려왔냐? 기다린 지 한 4, 5년 됐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따로 김기현 사주 따로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 이따 오시면 제가 제 생년월일을 알려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이제 30년 대운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운은 모르는 거야.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운 빼고, 자,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수요. 두 번째, 공급. 세 번째가 바로 호재예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죠. 가격이라는 건 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수요와 관련된 데이터 체크하면 되는 거고, 공급과 관련된 데이터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재가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까지 체크하면 그러면 앞으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명확하게. 이게 참 제가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그 VIP 멤버십이라는 걸 제가 하고 있어요. 1년에 꽤 많은 돈을 내고 제가 대한민국 이 수없이 많은 200개가 넘는 시군구 중에서 좋아질 가능성이 데이터로 봤을 때 아주 많은 지역 중에 이런 걸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부동산 뭐 이런 시황도 얘기하고 언제 내 집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얘기하고 어디 투자하면 좋을지 이런 걸 하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 바로 군산이었어요. 바로 군산이었어요. 21년, 22년에 제가 아파트 진짜 많이 팔았거든요. 물론 군산도 그때 좀 몇 개 팔긴 했습니다. 여전히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아니 뭐 앞으로 좋아질 게 명확한데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워낙 싸게 샀기도 했고.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뭐 관계사까지 하면 직원이 지금 50명이란 말이에요. 그냥 한 달에 들어가는 고정비만 대충 인당 1,000만 원만 잡아도 장난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저도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저한테 억만원 준다고 제가 하는데 만약에 군산이 안 좋아. 그러면 제가 내려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내려와요. 왜? 저라는 사람, 그리고 이 리치고라는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거,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은 저는 제 사업은 저는 망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억만금을 줘도 만약에 군산의 성격 데이터, 능력 데이터, 체력 데이터 이게 다 안 좋아. 절대 못 내려오죠. 절대 못 내려옵니다. 진짜로. 자, 근데 제가 내려온 이유는 뭐냐? 진짜 괜찮아요. 제가 어제 이거 자료를 밤 9시 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밥도 먹긴 했지만. 근데 제가 예전에 우리 VIP 멤버십 하면서 그때도 만든 자료가 있지만 오늘 또 특별히 제가 또 군산까지 직접 내려와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좀 꼼꼼한 스타일이에요. 부동산 빅데이터 하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디테일하게 또 후려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로.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그냥 제 말만 듣지 마시고 왜 김규환이라는 사람이 6시간, 7시간 넘는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가 수시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너무 좋다라는 결론을 왜 내렸는지를 거기에 대한 논리와 근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김규환이 좋으니까 절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지금 군산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요.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2009년, 10년, 11년 군산의 아파트는 12년 정도의 정확하게 고점을 찍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하락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군산이에요. 자, 그때가 언제까지 빠졌습니다? 2019년 여름, 가을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군산의 집 사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군산에는 아주 오래된 호재가 있죠. 그게 뭐예요? 새만금. 근데 새만금이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맨날 방구만 낀 거예요. 아니, 똥을 싸야 되는데 맨날 방구만 낀 거야. 야, 지금 새만금에, 그 얘기 지금 언제쯤 얘기하면 아마 이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군산을 언제 샀냐면, 제가 이때 샀습니다. 한 10채 샀어요. 이때 한 10채 샀고, 제가 저 때문에 산 사람까지 합하면은 아마 100채가 넘을 거예요. 왜? 너무 좋았으니까. 그리고 실제 지나놓고 보니까 이때가 정확한 바닥이었죠. 그리고 엄청난 급등을 했고 지금 꺾였다가 지금 살짝 횡보장이 있습니다. 횡보장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지만 거의 한 2년 정도 지금 횡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가격의 정확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뭐 KB 통계, 한국부동산 통계, 지수 통계 이거는 느리고 이거는 별로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거래가를 가지고 한국부동산원처럼 리치고 실거래가 이 지수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짓는 첫 번째 요인이 뭐다? 수요. 그래서 수요와 관련된 데이터를 볼 거예요. 자, 수요를 결정짓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주택구입부담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와 군산의 아파트 가격을 가지고 군산의 아파트를 사는데 안 부담스러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자, 보세요. 아까 군산의 아파트가 언제 고점 찍었다 그랬어요? 2012년. 자, 근데 2012년에 군산의 아파트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얼마예요? 60이 넘었죠. 자, 제가 빨간불이면 부담스러운 거야. 너무 사기에 부담스러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고평가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기에 부담스러워.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별로 없다니까요. 모든 투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많이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낮아야 돼. 밑에 있어야 돼.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 진짜 행복한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군산에 투자했던 2019년 그때는 이런 주택구입 부담지수 데이터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이건 리치고에만 있는 거야. 만약에 그때 이 데이터가 있었으면 제가 훨씬 더 투자 많이 했겠죠. 자, 근데 언제가 바닥이었어요?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이때가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2019년 여름, 가을이 최바닥이었습니다. 이때 얼마예요? 40도 안 되잖아요. 자, 그랬다가 언제 또 최근에 코로나 때 얘가 또 60 넘었죠? 그럼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또 뭐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46. 자,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여기서. 그죠? 네, 이미 군산의 아파트는 매수하기에 무릎까지 내려왔어요. 무릎까지.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좀 설명드릴까 제가 많은 고민하다가 지표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예, 무릎. 항상 고수들이 그런 얘기 하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죠? 자, 지금 주택 구입 부담지수로 봤을 때 지금 어디다? 군산은 무릎이다라는 거예요. 무릎. 굉장히 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 네, 소득 대비해서 몇 배냐? 군산의 아파트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금리 데이터는 들어가지 않지만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보시면 2012년에 한 3.7배, 8배 갔다가 이때 2020년에 3배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얘가 한 4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얼마예요? 3.3이야. 자, 이 정도면은 연도로 따지면은 언제적 가격이에요? 2011년대 가격이에요. 2011년대 가격. 진짜 싼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싼 거. 물론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뭐예요? 소득 대비해서도 지금 상당히 저렴한 구간에 들어왔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 시장을 빅데이터로 연구하고 저도 많은 투자를 해봤지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자, 군산의 아파트로 돈 버는 사람은 누가 많아야 돼요? 군산 사람이 많아야 돼요? 서울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군산 사람이 돈 벌어야죠. 그죠? 여기 혹시 반대하시는 분 계세요? 김기현 같은 서울 사람들은 돈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 잘 모르잖아요. 몰라. 그래서 보통 지방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저 같은 선수들이 내려와서 먼저 사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가격이 슬슬 올라가.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는 안 올라가니까 쳐다보지 않고 있다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뒤늦게 사는 거야. 현지인 분들은 항상 대부분의 패턴이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현지인이라면 지금 이제 움직이셔라. 특히 실수요자, 내 집 마련 하실 분들은 한 살 이유가 없어요. 정말 아무리 제가 데이터를 훑어봐도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가격 대비 이제 연간 임대료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은행 금리가 지금 3.4인데, 군산에 지금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얼마예요? 4.7%입니다. 4.7. 서울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서울은 2%도 안 돼요. 월세 누가 비싸요? 서울이 비싸지.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괜찮은 수익률이 지금 군산 아파트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봐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 가격 대비 매매 가격. 그래서 매매나 전세나 가격이 움직이는 원리는 똑같아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매매 가격도 움직이고 전세 가격도 움직여요. 그런데 매매와 전세의 차이는 뭐예요? 여기에 투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딱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하는 또 데이터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몇 배나 되느냐? 이걸 보면은 또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2012년에 전세 가격 대비해서 매매 가격이 몇 배였어요? 160%.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군산의 아파트를 뭐로 봤다? 투자로 보는 거예요. 투자로 보니까 투기 심리가 들어가서 매매 가격이 전세가보다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사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호구될 수 있는. 근데 그럴 때는 항상 분위기가 좋아.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속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군산의 전세 가격 대비해서 지금 아파트가 몇 프로입니까? 120% 조금 넘어요. 자, 이 정도면 거의 바닥이 아니에요. 거의 바닥입니다. 거의 바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다 작다? 굉장히 작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특히나 부동산을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보통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를 또 하려면 우리가 세대수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자, 최근 2년 동안 세대수가 증가하는 걸 봤더니 1등이 누구냐면 1등이 완주예요. 2등이 누구냐? 2등이 군산입니다. 전주시보다 지금 세대수가 군산이 더 많이 늘고 있어요. 자, 세대수가 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더 많은 집을 필요로 한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앞으로 한국의 뭐, 인구 뭐, 줄어들고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 좋아진다 말들이 많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단, 전제 조건이 있다. 뭐냐? 앞으로 세대수가 늘어나는 한은 아파트 부동산 가격은 꾸준하게 조정을 좀 받긴 하더라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떤 세상이 열리냐? 인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때는 세대수마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세대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집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인구 감소에 악영향이 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뭐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산은 세대수가 잘 늘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일자리 데이터인데, 자, 지난 요게 한 10년은 아니지만 거의 10년 가까운 데이터인데, 지난 10년 중에서 군산에서 언제가 일자리가 제일 많아요? 언제가 일자리가 제일 많습니까, 군산에? 언제가 제일 많아요? 지금! 네, 지난 한 10년 동조 중에서 군산에서 일자리가 제일 많을 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이거 보이세요?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군산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군산 자체 동네가 변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그전에는 제가 이때 샀을 때만 해도 이때도 조금 증가하긴 했지만 늘다 줄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고만고만한 일자리였는데 최근에는 뭐다? 일자리의 이 증가율 자체가 완전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군산이 지금 완전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골탈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 동네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동네랑 비교해야 돼. 다른 동네랑. 이 원 있죠? 이 동그라미. 이게 좀 되게 이게 센 건데 이게 워낙 밟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자, 원의 크기가 뭐냐? 그 동네의 일자리 개수입니다. 일자리 개수. 자, 그러면 전북에서 동그라미가 제일 큰데 어디예요? 군산, 익산, 그 다음에 전주시, 전주 쪽. 자, 근데 동그라미 하나만 봐서는 누가 제일 커요? 군산, 익산, 전주. 딱 세 개 아니에요? 일자리가 제일 많아. 자, 그런데 색깔이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데, 색깔이 파란색은 뭐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색깔이 빨가면 빨갈수록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북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으면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군산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전북에서 아파트 사야 돼. 어디 사야 돼요? 군산에서 사야죠. 물론 레이저 아직 다 안 봤습니다. 아직 데이터 다 안 봤어. 성격 보고 능력 보고 몇 가지 봤는데 아직도 다 안 봐. 벌써 지금 계약하시면 안 돼. 기다려야 돼요. 네, 침착하셔야 됩니다. 좀 더 데이터를 제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 자, 이 빨간 정도를 보세요. 빨간 정도. 이렇게 지금 세게 빨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굉장히 지금 빨갛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업종을 보면은 제조업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일자리의 분포도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 중에 수요를 봤습니다. 자, 수요 중에 하나라도 꽝인 게 있어요? 없어요? 꽝인 거 없죠? 꽝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거의 다 좋죠. 거의 다 좋아요. 물론 가격이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어. 그거 빼놓고는 이미 무릎까지 떨어졌고, 그쵸? 일자리 늘고 굉장히 지금 세대수 많이 증가하고 있고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공급을 봐야죠. 공급. 수요만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공급을 보면은 요게 이제 지난 20년 동안의 이 군산 아파트의 연도별 공급 물량입니다. 이게 2017년, 2018년, 2019년. 자, 지금 아파트가 조금 19년 이때보다는 좀 증가를 했지만 이게 공급 폭탄인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어때요? 이게 공급이 많아 보여요? 안 많아 보여요? 그냥 보통 정도 들어온 거예요. 보통. 공급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일단 이 정도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것도 봤는데 없어요. 그리고 군산에 앞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사업 진행하는 거 말고는 제가 봤을 때 당분간 군산에 새 아파트 들어서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 나이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자, 원의 크기가 뭐냐면은 그 동네에 있는 아파트 개수 크기입니다. 아파트. 자, 그러면 부산에서는 아파트 제일 많은 동네 두 군데가 어디예요? 나운동, 수성동, 조청동. 요 세 군데. 여기가 지금 아파트 촌입니다. 요 동네가. 근데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나운동부터 시작해서 수성도로 갔다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죠? 축이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여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은 뭐냐? 색깔이 요거 있죠? 요게 20년에서 30년입니다. 진짜 빨간 거는 요거는 30년 이상짜리고. 자, 이거를 보면은 군산은 20년 넘는 아파트가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너무 옛날 아파트들만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누구나 새 아파트 살고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동네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너무 오래됐고 여기는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거 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그런 거 한참 멀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아마 이쪽이 이제 군산 지금도 제일 부자 동네긴 하지만 앞으로도 더더욱더 그렇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공급 측면으로 봐서도 여전히 신축 수요는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 미분양. 미분양이 어때요? 많아요. 많아. 근데 미분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 미분양 안에 뭐가 숨어 있다? 보석이 숨어 있는 겁니다. 보석이 숨어 있어요. 이제 아마 저 미분양이 상당히 소진되고 나면은 아마 이미 군산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막 치고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호재를 봐야죠. 그동안에 이제 군산이 호재가 이제 방금만 끼다가 이제는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 지금 정부 이후에 지금 투자가 10조 원 지금 했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호재들 있죠. 뭐 새만금 국제공항 뭐 이런 거. 근데 뭐 공항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뭐 알 수 없는 거고. 이런 것까지 기대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 됐다. 그러면 이제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럼 난리 나는 건데 이런 건 뭐 굳이 뭐 기대할 수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거 뭐 만들었어요, 지금? 기업 성장센터 건립. 이거는 27년 준공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걸 만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센터까지 지금 짓는 겁니다. 뭐예요? 일자리가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도시가 성장을 하려면 좋은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군산 전북대 병원 건립 지금 매달 착공. 그래서 뭐예요? 도시가 지금 점점점 좋아지는 거. 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가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이 냄새들을 맡고 지금 병원도 사실 비즈니스잖아요. 병원도 돈 벌려면은 사람이 많고 일자리 주고 장사가 돼야 그래 병원도 생기는데 그동안은 뭐예요? 새만금이 맨날 방구만 꼈던 것처럼 그러니까 병원도 안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지난 10년 중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런 거 다 알고 지금 병원 이런 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자리 증가율을 보시면은 다른 데보다 압도적입니다. 이제 보시면 군산이 몇 프로예요? 거의 10%. 지난 3년 동안 일자리 증가율이 10%, 익산 4%, 전주시 이런 데랑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전주시 아파트 올라가고 있죠? 왜 올라가는지 아세요? 따뜻합니다. 공급이 없어. 그거 말고는 눈을 씻고 봐도 좋은 게 없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잠깐 반등 나오는 건데 그거는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주는 무슨 유망 지역이니 이런 거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군산은 지금 미분양이 좀 있고 공급이 그러니까 폭탄은 아닌데 약간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어떻게 보면 억눌려 좀 있는 거죠. 자,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요 좋죠? 제가 데이터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수요 괜찮고 공급은 좀 보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재는 되게 좋죠. 그래서 향후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리고 제가 쪽집게는 아니죠. 제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상당히 정확한 전망을 할 수 있지만 25년 7월 달부터 무조건 올라가 이런 얘기는 제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아주 높은 확률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25년 하반기 26년 상반기 어느 즈음부터는 대바닥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은 저는 상당한 대세 상승기를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